안녕하십니까.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한병 원장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최근의 이슈를 가지고 쟁점과 대안을 찾는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근로자인데요. 최근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주위만 보더라도 공장이나 또 산업 현장에서 많은 외국인들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된 만큼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결국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은 개인이나 회사가 정부에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그 허가가 나왔을 때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용할 수 있는 나라가 정해져 있고 또한 비자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한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9 비자로 채용 가능한 국가 업종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궁금한 건 E9 비자가 뭐냐는 것이죠. 우선 비자의 종류가 다양합니다만 E9과 H2 비자가 이번에 주로 고용하는 외국인들입니다. 먼저 E9은 비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닌데 예를 들어 가사 도우미나 이렇게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들을 국내에서 취업을 할 때 E9 비자가 발급됩니다. 또한 H2 비자는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해외 동포 같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 방문해서 취업을 하는 거, 이게 바로 H2 비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늘 외국인 취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E9과 H2 비자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E9 비자로 채용 가능한 국가와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국가들이 모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총 대상 국가는 17개 나라입니다. 지금 이렇게 국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된 좀 몇 개만 읽어보면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중국 등 여기에 해당되는 국가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조금 전에 비전문 비자를 가지고 E9 비자죠. E9 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신청하는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네요. 보면 신청 가능 업종입니다.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제조업이라고 또 서비스업이라고 모두 되는 건 아닙니다만 중심업이고요. 다시 이 업종에서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부 업종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제조업부터 보겠습니다. 주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그러니까 주로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소기업에서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의 제조업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서비스업이 참 많죠. 근데 각종의 서비스업이 있었을 텐데 호텔, 숙박, 그다음에 한식 서비스업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외국 음식점, 간이 음식점, 그다음에 음식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될 수 있겠다라고 봐도 되겠죠. 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에 필리핀 이 가사관리사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범 사업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가사관리, 가사도우미라고 했던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필요했었을 때 그 요건을 갖춘 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모든 건설공사, 건설회사, 그래서
그 체력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한 일용노무라고 했던 요 파트 내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어업이나 임업이나 이런 광업이나 이런 업종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나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 그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서 설명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업종의 종류가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내국인, 여기서 다시 말해서 어떤 업종이더라도 해당하는 업종이더라도 내국인을 고용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다라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보면 이렇게 구인 모집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7일 이상의 노력을 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3번째입니다. 이제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내국인의, 그러니까 소위 말한 한국인을 퇴직시키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또 그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그것이 2개월입니다. 2개월 전부터 한국 사람을 해고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해고시키고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여하튼 모집을 해도 안 됐을 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에 보면 임금체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직원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임금을 체불했다면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가 와도 임금을 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조건이고요. 다음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당시에 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짧게 외국인 고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짧은 설명으로 회사에서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나 농어촌, 임업, 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원을, 외국인을 모집할 때 구체적으로 알고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 외국인 고용과 비자 실무라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신청하고 비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의 고용은 앞으로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망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사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